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이 영화라면 나는 지금 어느 장면쯤에 서 있을까? 뭐 막장도 좀 있었고 눈물샘 터질 감동도 있었겠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야기는요, 그냥 영화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극적인 가족 드라마예요. 40년 동안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언니와 그 동생이 고단한 세월 끝에 새로운 꿈을 찾는 과정까지 마음을 쥐었다 놨다 하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동화 같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들 공감할 만한 인생의 갈등과 눈물, 그리고 희망까지 담겨 있으니 오늘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티슈 한 장 옆에 두시고 이제 시작해 볼까요? 저는 58살로 리모델링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는 김나영입니다. 고아원에서 어렵게 자랐지만 스스로 노력해 자수성가했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에는 어린 시절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북동 대저택에서 리모델링 견적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 집은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곳이라 긴장 반, 기대 반으로 현장에 갔답니다.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니 집이라고 하기엔 너무 웅장해서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게 사람이 사는 집이 맞나? 대리석으로 빛나는 벽 곳곳에 놓인 값비싼 장식품들, 발걸음을 뗄 때마다 바닥이 반짝였어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를 흘리고 말았죠. 와, 이 집은 정말 대단하네. 엄마, 너무 놀라지 마세요. 요즘 이런 집 많다니까요. 아들의 말에 웃어넘기며 집을 둘러보다가 자연스럽게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무언가에 홀린 듯 발길이 멈췄답니다. 한 중년 여성이 허리를 굽힌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저분은 누구지? 아까 안주인께서 식모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세요? 엄마? 갑자기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그런데 저분 엄마랑 정말 많이 닮았네요. 그녀의 얼굴, 특히 눈매와 턱선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어린 동생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어릴 적 동생과 저는 쌍둥이 아니냐는 말을 들을 만큼 비슷했는데 지금도 그 모습이 남아있는 걸 보니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답니다. 저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박수미라고 합니다. 수미라는 이름의 생소함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왼쪽 손목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기엔 저희 가족만이 알 수 있는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어릴 적 동생이 넘어져 크게 다쳤던 흔적이었어요. 혹시 어렸을 때 기억이 좀 있으세요? 수미는 당황한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릴 적 사고를 당한 뒤로는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제가 박수미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도 보호시설에서 그렇게 불러줘서 그렇죠. 그 말을 들으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 수미가 내 동생일까? 엄마, 왜 자꾸 수미 아주머니를 쳐다보세요? 설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왠지 모르게 낯이 익어서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저는 애써 아들에게 웃어 보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답니다. 수미, 정말 내가 맞다면 왜 이런 곳에서 식모로 살고 있는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어요. 도무지 머릿속에서 수미의 얼굴이 떠나질 않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 꼭 알아봐야 한다.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동생이 정말 내 앞에 나타났다면 이제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들었답니다.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어요. 과연 그녀가 내 동생일까?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일까? 마음속 갈등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 다시 한번 커다란 사건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제가 10살 되던 해 그날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다 같이 여행을 가던 길이었거든요. 아빠가 운전대를 잡고 계셨고 엄마는 제 옆에서 서영이를 돌보고 계셨어요. 서영이는 그때 5살이었는데 차 안에서도 제 손을 꼭 잡고 웃음을 터뜨리던 아이였어요. 언니, 나도 여행 가는 거 신난다. 그래. 서영아, 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게.
그날따라 하늘은 맑았고 온 세상이 행복으로 가득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어요. 갑작스러운 굉음과 함께 차가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빗길에 미끄러졌어요. 눈앞이 하얘지고 정신을 차렸을 땐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 아빠? 서영아,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온몸은 아프고 정신은 흐릿했지만 저를 가장 괴롭게 한 건 서영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이미 저 세상으로 떠나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서영이는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상태였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수색을 계속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기다린다고 동생이 돌아오지는 않았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고 마음은 늘 무거웠답니다. 나연아, 밥은 먹었니? 너무 말라서 걱정이구나. 괜찮아요.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늘 동생 걱정뿐이었어요. 어린 서영이가 낯선 어딘가에서 혼자 울고 있을 것만 같았어요. 제가 서영이의 손을 더 꽉 잡았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죄책감도 한몫했죠. 제가 더 잘했으면 서영이가 사라지지 않았을 텐데요. 나연야, 그런 말 하지 말거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세상이 가혹했던 거지. 원장님의 위로에도 마음은 결코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고아원에서도 저는 자립해야 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일도 하며 독하게 버텼죠. 내 힘으로 살아남겠다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바쁘게 살아도 서영이를 향한 죄책감은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답니다. 그리고 성북동 대저택에서 박수미라는 여성을 본 그날, 마음이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설마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어요. 엄마, 요즘 왜 이렇게 멍하니 계세요?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 별일 아니야. 하지만 제겐 별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었어요. 수미의 얼굴, 그리고 그 왼쪽 손목의 흉터가 너무 선명해서 자꾸만 동생 서영이가 떠오르더라고요. 잠 못 이루는 밤 수미의 얼굴과 어린 서영이의 모습이 교차하며 저를 붙잡았어요. 과거에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도져 제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면서 저는 성북동 대저택에 자주 발길을 들이게 되었어요. 화려하고 커다란 집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도 제 관심은 늘 주방 쪽으로 향하곤 했답니다. 거기에는 박수미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었거든요. 그녀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도무지 제 동생 서영이와 닮아도 너무 닮았더라고요. 어느 날 일부러 짬을 내서 수미에게 말을 걸었어요. 설거지를 하던 수미는 제가 다가가자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수미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아, 네. 무슨 일이세요? 리모델링 때문에 오셨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서요. 수미 씨는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수미는 행주를 잠시 내려놓고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벌써 30해가 넘었네요. 여기가 제 집이나 다름없어요. 어릴 적부터 이 집에서 살았거든요. 그녀의 말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어릴 적 기억은요? 고향이나 가족은 생각나는 게 없으세요? 수미는 순간 멈칫하더니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릴 적 사고로 기억을 다 잃었어요. 보호시설에서 잠시 지내다가 이 집에 오게 됐고요. 그래서 고향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의 담담한 대답에 가슴이 먹먹했어요. 제가 찾고 있던 동생 서영이도 사고로 실종되었고 만약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면 이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미 씨 미안하지만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거예요? 어릴 적 이름이 기억난 게 아니라면. 수미는 손을 멈추고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수미라는 이름은 제가 기억한 게 아니에요. 보호시설에서 저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제 진짜 이름인지도 몰라요. 그냥 익숙해서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어딘가 허전함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수미와 조금씩 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녀의 말투나 행동, 사소한 습관들까지 어린 시절 서영이를 떠올리게 하는 순간이 많아졌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차를 내오면서 제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제게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냥 이 집 리모델링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냥 뭔가 낯이 익어서요. 수미 씨를 볼 때마다 자꾸만 어릴 적 생각이 나서요. 수미는 의아한 듯 웃어 보였지만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수미와의 대화가 많아질수록 제 마음속 확신은 점점 커졌어요. 어느 날 그녀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던 중 그녀의 손목에 눈길이 갔어요. 수미 씨, 이 흉터는 어릴 적 생긴 건가 봐요. 네. 그렇대요. 하지만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몰라요. 어릴 적 기억이 없어서요. 그 흉터는 제가 잊을 수 없는 동생 서영이의 흉터와 똑같았어요. 어린 서영이가 넘어져 크게 다쳤을 때 남은 흔적이었거든요. 그렇군요. 혹시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수미 씨 이야기가 참 궁금하거든요. 수미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기억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네요.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담담한 태도가 한편으론 안쓰럽고 또 한편으론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요. 반드시 그녀의 과거를 밝혀야겠다고요. 수미와의 대화를 나눌수록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는 말,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성북동 대저택에서 지냈다는 이야기가 저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답니다. 이건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야. 반드시 확인해야 해. 그런 결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과거 사고 당시의 기록을 찾고 고아원에서의 흔적을 더듬어 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죠. 그래서 은퇴한 경찰관 최우진 씨를 찾아갔답니다. 우진 씨는 고아원 시절 제게 자주 도움을 주셨던 분이고 저희 가족 사고 당시에도 현장을 조사하셨던 분이었어요. 우진 씨를 만나자 저는 망설임 없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털어놨어요. 우진 씨, 수미란 여성을 만났는데요. 그녀가 제 동생 서영이와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기억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사고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나영 씨, 그 사건이라면 나도 잊을 수 없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어린 동생은 실종됐던 큰 사고였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서영이가 그때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실 수 있죠? 우진 씨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내가 기록을 다시 살펴볼 테니 시간을 좀 주세요. 나영 씨 동생이라면 나도 꼭 돕고 싶어요. 그 따뜻한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며칠 뒤 우진 씨가 저를 불렀어요. 손에는 오래된 사고 보고서가 들려 있었죠. 이 보고서입니다. 당시 사고로 실종된 서영이에 대한 간략한 기록이 남아있네요. 키와 나이, 왼쪽 손목에 흉터가 있다는 내용도 있고요. 정말요? 그럼 서영이가 그때 보고서만 보면 분명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는 게 중요하겠죠. 보고서를 보면서 저는 마음이 이상했어요. 다행이라는 생각과 그 뒤의 행적을 몰라 생길 수 있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답니다. 우리는 기록을 따라 고아원을 찾기로 했어요. 당시 서영이가 보호시설에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곳에 옛 원장이셨던 장명애 씨를 만나러 갔죠. 장 원장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조용히 시골에서 지내고 계셨답니다. 장명애 원장을 만난 순간 저는 서영이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에 마음이 울컥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전 이곳에 왔던 여자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40년 전이라니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서영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40년 전 사고를 당하고 이곳에 온 5살 여자아이입니다. 손목에 흉터가 있고 사고 이후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혹시 이곳에 왔던 적이 있는지요? 장 원장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그래, 그 아이를 기억해. 왼쪽 손목에 흉터가 있는 어린아이가 구조돼서 우리 고아원에 잠시 머물렀었지. 그때 계속 언니 하며 울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 정말요? 그 아이가 서영이가 맞다면 왜 여기서 오래 머물지 못했을까요? 그 아이는 오래 머물지 않았단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북동에
어느 집에서 데려갔어. 그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다며 데려갔지만 가족처럼 키운다는 말은 없었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어요. 동생 서영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그녀가 성북동 대저택에서 식모로 살아왔을 가능성을 떠올리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원장님, 그 집이 성북동 대저택이었나요? 혹시 더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맞을 거야. 부잣집이었지만 그 아이를 정말 소중히 키운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어쩌면 일손이 필요해서 데려간 게 아닐까 싶기도 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와 장 원장님의 증언을 떠올리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서영이가 살아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기뻤지만 그동안 그녀가 겪었을 고된 삶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서영아, 이제는 내가 널 찾아야 할 차례야. 절대로 널 다시 잃지 않을 거야. 서영이를 찾는 과정을 통해 그녀의 과거가 성북동 대저택과 깊이 얽혀 있다는 사실은 점점 확실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었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대저택의 주인 서종민 씨와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서종민 씨와 마주한 거실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작업 이야기를 나누던 그는 처음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제가 수미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 표정이 차갑게 식어갔답니다. 서종민 사장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무슨 질문인지에 따라 다르겠죠. 그의 태도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은 저를 탐색하는 듯 날카로웠어요. 혹시 수미 씨가 이 집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서 지냈다고 하던데요. 순간 서종민 씨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등을 기대고 앉아있던 자세를 바꾸며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수미라니요. 그저 우리 집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해선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수미 씨가 어릴 적 기억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울리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어요. 김 사장님, 우리 집의 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우리 집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만 알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런 이야기를 꺼내신다면 이 모델링 계약도 재검토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는 그의 위압적인 태도에 더 묻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오히려 제 의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저택의 며느리 윤정 씨였죠. 그녀는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작은 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김 사장님, 아까 아버님과 나누신 대화를 들었어요. 혹시 수미 아주머니에 대해 정말 알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수미 씨의 과거가 자꾸만 마음에 걸려서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너무 단호하게 막으셔서 윤정 씨께선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윤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아버님과 어머님께 수미 아주머니에 대해 묻고 싶었던 적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분들은 수미 아주머니를 그냥 마치 집안의 가구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항상 거기에 있어야 하는 당연한 존재처럼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수미 씨는 이 집에서 평생을 일하며 지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대접을 받는다면 윤정은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제가 김 사장님을 돕고 싶어요. 사실 저도 마음이 너무 무겁거든요. 수미 아주머니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집을 위해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더 안타깝고 불공평하다도 느껴요. 그녀의 말투에서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윤정 씨가 시부모님의 권위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죠. 수미 아주머니가 제게 해준 일들을 떠올리면 그녀가 이 집에서 받은 대우가 얼마나 부당했는지 알 것 같아요. 김 사장님께서 무언가 하시려는 게 있다면 제가 도울게요. 눈에 띄지 않는 선에서라도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정 씨. 수미 씨를 위해 진실을 밝히고 싶은 제 마음이 전해진 것 같아 힘이 되네요.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함께해요. 김 사장님. 저도 그녀를 돕고 싶어요. 그게 제 작은 반항이라도 될 수 있다면요. 윤정 씨와 나눈 대화는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서종민 씨와 같은 사람이 수미를 대하는 방식이 생각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이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요. 리모델링 작업이 한창이던 어느 날 저는 대저택의 지하실을 점검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먼지와 거미줄이 가득했답니다. 지하실 구석에는 무겁게 쌓인 낡은 상자들이 있었어요. 여긴 대체 얼마나 방치된 걸까? 하나를 열어보니 서류 뭉치와 함께 오래된 사진 몇 장이 보였어요. 무엇보다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었죠. 문서를 하나씩 넘기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어요. 홍수미. 보호시설에서 성북동 대저택으로 이송. 1988년 3월 12일. 사고로 기억상실. 가족정보 없음. 고용 형태 식모. 거주와 생계 제공. 저는 문서를 읽으며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35년간 그녀가 무임금으로 가사노동을 강요받으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뜻하는 내용이었죠. 보호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삶이 철저히 유린된 것이 분명했어요. 이게 무슨 보호라니? 이런 걸 보호라고 할 수 있나? 저는 손에 든 문서를 힘껏 움켜쥐었어요. 수미가 겪어왔을 삶의 무게를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답니다. 수미가 했던 말들이 문득 떠올랐어요. 저는 여기가 제 전부예요. 기억도 없고 그냥 이 집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왔죠. 그녀가 이렇게 덤덤하게 말하던 모습이 이제는 너무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는 수미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했어요. 그녀를 식탁에 앉혀놓고 심호흡을 하며 말을 꺼냈답니다. 수미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수미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김 사장님,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하실에서 발견한 서류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하실에서 오래된 문서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수미 씨 이름이 있더라고요. 보호시설에서 성북동 대저택으로 보내졌다는 기록이었어요. 사고로 기억을 잃었다는 내용도 있고요. 제 이름이요? 그런 문서가 있었다고요? 수미의 눈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수미 씨, 제가 느끼기에 당신은 제 동생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저를 동생이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가족도 없고 그냥 이 집에서 살아온 사람인데요.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사고 당시 잃어버린 제 동생 서영이와 수미의 흉터, 어린 시절 기억 상실이라는 공통점을 이야기했죠. 수미 씨,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DNA 검사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확인하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예요. 수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기억이 없어서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만약 김 사장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럼 한번 해볼게요. 수미와 이야기를 나눈 뒤 저는 이 사실을 서종민 부부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거칠고 단호했어요. 뭐요? 우리 집 식모를 데리고 DNA 검사까지 한다고요?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녀의 과거를 밝히는 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녀는 평생을 이곳에서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건 인간적인 일 아닙니까? 하지만 서종민 씨는 목소리를 높이며 제 말을 막아섰어요. 그녀는 우리 집 일꾼일 뿐입니다. 가족도 아니고 이 문제는 우리 집안 문제입니다. 외부 사람이 끼어들 일 아닙니다. 그 순간 윤정 씨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아버님,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수미 아주머니가 평생 우리 집을 위해 살아왔는데 그녀의 과거를 밝히는 걸 왜 막으세요? 윤정, 너까지 왜 이러는 거냐? 이런 일로 가정의 화합을 깨뜨리려는 거냐? 아버님, 그게 화합이라면 저는 깨뜨리고 싶습니다. 수미 아주머니는 가족처럼 대우받아야 할 분이에요. 이런 상황을 눈 감고 보고만 있을 순 없어요. 그날 밤 대저택은 싸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수미가 그녀의 정체성과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결심이 들었죠. 수미와 함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고
저는 그녀가 그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죠. 저는 그날도 그녀를 조용히 방으로 초대했어요. 작은 테이블에 따뜻한 차를 두고 마주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답니다. 수미 씨, 제가 한 가지 시도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괜찮다면 어릴 적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수미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어릴 적 이야기요? 저도 기억이 없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는 어린 시절 동생 서영이가 좋아했던 노래를 조심스레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달님이 떴네, 우리 아가 앉았네. 수미는 처음엔 멍하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다 이내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머리를 갸웃했답니다. 저 이 노래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아요. 누가 자주 불러줬던 것 같은데 저는 반가운 마음에 노래를 더 또렷하게 불렀어요. 그래요. 이건 제가 동생에게 자주 불러줬던 노래예요. 동생은 이 노래를 듣고 꼭 잠이 들곤 했죠. 수미는 눈을 가늘게 뜨며 기억의 조각을 더듬는 듯 했어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누군가 저를 안아주며 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조금 더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저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줬어요. 여기 이 사진 좀 보세요. 이 오른쪽 아이가 제 동생 서영이에요. 왼쪽 손목에 흉터가 보이죠? 수미 씨와 같은 흉터예요. 수미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손을 떨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저일까요? 느낌은 있는데 자신이 없어요. 수미 씨,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당신이 제 동생일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강요하지 않을게요. 우리 함께 기억을 찾아보도록 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김 사장님 아니,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이상하게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요, 수미 씨. 아니, 서영아. 이제부터 언니라고 불러도 돼. 내가 내 곁에 있을게.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앉아 추억을 이어가며 웃고 울었어요.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이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죠. 며칠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결과를 손에 쥐었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심장은 빠르게 뛰었답니다. 수미와 함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직원이 봉투를 열어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김나영 씨와 홍수미 씨는 친자매로 확인되었습니다. 일치율은 99.9%입니다. 수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정말 내가 언니 동생이 맞는 거예요? 저는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그래. 서영아, 내가 바로 내 동생이야. 내가 이렇게 늦게 찾아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절대 널 놓지 않을 거야. 수미는 제 품에서 흐느끼며 말했어요. 언니,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항상 외롭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이제야 알게 됐어요. 나에게 언니가 있었구나. 진실이 밝혀지자 성북동 대저택에서 수미가 겪었던 부당한 처우도 함께 드러났어요. 그녀가 수십 년 동안 무임금 노동을 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죠. 그때 서윤정 씨가 저를 찾아와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어요. 김 사장님, 그리고 수미 아주머니 아니, 수미 이모님, 그동안 저희 집안에서 얼마나 잘못된 일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희 시부모님께서 무책임하게 행동하신 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도울게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움을 표했어요. 며칠 후 서종민 씨도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어색하고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답니다. 김나영 씨, 제가 무례하게 행동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집이 수미에게 저지른 일들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수미는 수십 년 동안 이곳에서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의 얼굴엔 죄책감이 서려 있었고 수미와 저는 마침내 이 집을 떠날 준비를 할 수 있었답니다. 수미가 대저택을 떠난 첫날,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저는 수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답니다. 수미야. 아니, 서영아.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든지 언니가 옆에서 도울게. 수미는 제 손을 꼭 쥐며 작게 웃었어요. 언니 아직도 모든 게 꿈 같아요. 이렇게 떠나올 수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뭐든 천천히 해보면 돼. 내가 뭘 하든 언니는 내 편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보며 저는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수미가 겪었던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저는 결코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녀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시작했죠. 법정에서 판사는 대저택의 행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판결을 내렸어요. 홍수미 씨는 35년간 부당한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포함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수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더 이상 돌아갈 필요 없는 거죠? 그래,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아무도 널 막지 못해. 수미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뜨거워졌답니다. 며칠 뒤 수미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꿈을 털어놓았어요. 언니, 제가 항상 카페에서 커피를 만드는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그 사람들이 내주는 커피 한 잔에 사람들이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저도 그런 바리스타가 되고 싶어요.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그래? 그런 꿈이 있었다니. 왜 진작 말 안 했어? 너무 멋진 꿈이잖아. 우리 수미가 바리스타가 된다면 언니가 맨날 커피 마셔갈 거야. 수미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 지금부터 배워도 될까요? 그럼 시작이 늦었다는 법은 없어. 바로 학원을 알아보자. 저는 바로 바리스타 학원을 찾아 수미를 등록시켰어요. 그녀의 설렘이 느껴지는 얼굴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답니다. 수미가 등록한 바리스타 학원에서 처음 만난 강사 한도훈 씨는 커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첫 수업에서 수미를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홍수미님, 커피는 단순히 음료가 아니라 사람에게 위로와 기쁨을 줄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을 커피에 담아내는 법을 배우는 거죠. 수미는 그의 말에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런 커피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만든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가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도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좋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알아가야 합니다. 커피는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를 담아내니까요. 제가 그 여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미는 학원에 다니며 점점 밝아졌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커피 한 잔 한 잔이 그녀의 진심을 담고 있었죠. 하루는 그녀가 직접 만든 커피를 집으로 가져왔어요. 언니, 제가 만든 커피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그녀가 건넨 잔을 들고 천천히 마셨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맛이 제 입안에 퍼졌어요. 와, 수미야, 이거 정말 맛있다. 내가 만든 커피라 그런지 더 특별한 것 같아. 수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요? 언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니, 저 꼭 멋진 바리스타가 될게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닌 희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수미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마치 제 일처럼 기뻤답니다. 그녀를 안아주며 기쁨의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서영아, 아니, 우리 수미야. 내가 이렇게 해낼 줄 알았어. 정말 자랑스럽다. 수미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어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내가 해낸 거야. 이제 진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 수미는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내 말만 들어도 기운이 나요. 언니, 이제 저도 조금씩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미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동네의 작은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첫 출근 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몇 번씩 복장을 확인하며 긴장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언니, 나 정말 잘할 수 있을까? 괜히 실수하면 어떡해요? 서영아, 걱정할 필요 없어.
너는 진심으로 커피를 만드는 사람이잖아. 손님들도 분명 내 마음을 알아줄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고 첫날부터 바쁘게 움직였어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릴 때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미소가 보였죠. 여기 라떼 크레마가 이렇게 부드럽다니 감탄했어요. 수미는 얼굴이 환해지며 대답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제가 만든 커피가 좋으셨다니 너무 기뻐요. 시간이 흐르며 카페 손님들과 교류하던 수미는 점점 더 자신감을 얻었어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게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언니, 저 사실 저만의 카페를 열어보고 싶어요. 언니랑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깜짝 놀라며 그녀를 바라봤어요. 정말? 내가 그런 꿈을 꿨다니 너무 멋지다. 내 카페 이름은 뭐라고 지을 거야? 수미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직 이름은 못 정했지만 사람들이 와서 쉬어갈 수 있는 따뜻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만든 커피로 하루의 피로를 잊을 수 있으면 더 좋고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과 열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응원했답니다. 좋아. 서영아,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언니가 뭐든지 도와줄게. 카페 이름도 같이 고민해보자. 수미가 새 삶을 시작한 후에도 성북동 대저택의 며느리였던 윤정은 꾸준히 우리와 연락하며 마음을 전했어요. 어느 날 윤정이 수미를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수미는 망설였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만나기로 했답니다. 수미 이모님, 정말 미안했어요. 그동안 제가 좀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모님께 더 힘이 되었을 텐데. 수미는 그녀의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죠. 윤정아, 나도 이제 과거를 잊고 싶어. 내가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주니 고마워. 앞으로 우리 서로 돕고 살아가자. 윤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수미를 끌어안았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진짜 친구가 되었답니다. 수미와 저는 마침내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어요. 그녀가 꿈꾸는 공간을 현실로 만들어주기 위해 저는 리모델링 전문가로서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답니다. 수미야, 내가 원하는 카페 분위기가 뭐야? 언니가 내 상상을 전부 실현해줄게. 수미는 손을 맞잡으며 대답했어요. 햇살이 잘 들어오는 창가와 편안한 소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지는 따뜻한 분위기였으면 해요.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설계와 인테리어에 반영했어요. 리모델링이 완성된 날 그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어요. 언니, 이건 정말 꿈에서나 그리던 모습이에요.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카페가 문을 열자 수미는 손수 만든 커피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며 진심을 담아 소통했어요. 여기 커피 정말 좋네요.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셔서 자주 오고 싶어져요. 수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된다면 제가 바라는 건 그게 전부예요. 그녀는 하루하루 카페에서 활력을 얻으며 점점 더 밝아졌답니다. 어느 날 카페를 마감하고 돌아가는 길, 저는 수미의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나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 이제 절대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수미는 제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언니, 나도 다시는 언니와 떨어지고 싶지 않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살자. 수미와 저는 커피 한 잔으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하며 서로의 삶을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과거의 아픔은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두지 않았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더 이상 헤어지지 말자는 다짐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매일 자라나는 희망으로 이어졌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끝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 오늘 나영 씨와 수미 씨의 이야기는 그저 가족의 재회만이 아니라 함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든 순간도 많고 어쩔 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싶을 때도 있죠. 그런데요, 오늘 사연처럼 그 꼬인 매듭을 풀어주는 건 결국 서로를 향한 진심과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마음속에 묵혀둔 상처나 풀지 못한 관계가 있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에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 사연처럼 따뜻하고 희망 가득하길 바라며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